마지막으로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이 왜 중요해요? 학생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종류의 학원을 다니든 간에 학생들은요, 계속적으로 점검받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내야 돼요. 내 학습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점검의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생활과 내가 틀린 문제에 관한 피드백을 계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럼 그거를 하는 방법은 그걸 하는 주체들은 당연히 컨텐츠하고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가지는 게 컨텐츠, 한문항도, 주제파악, 스터디그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설명을 주저리 하면 복잡하니까 핵심만 딱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일단 컨텐츠부터 갈까요? 컨텐츠는 저희가 매년마다 컨텐츠 출제위원들을 바꾸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주요 데이터를 얻어서 계속 문항을 손질해가지고 꾸준히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문과는 150회 이상, 이과는 2과목 컨텐츠까지 합하면 170회 이상의 컨텐츠가 나가게 돼 있고 매일학습 컨텐츠, 위클리 하이퍼라는 매일학습 컨텐츠는 매일 31문항씩 제공되고 1년 동안 합하면 5,900여 문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 컨텐츠를 종류별로 좀 나눠보면 첫 번째가 요거죠. 킬러 시리즈가 있죠. 각 과목별로 킬러 시리즈가 있어요. 제가 킬러 시리즈 중에서 제가 수학과 담당 원장이거든요. 그래서 킬러 5 올해는 작년까지는 킬러 3였다가 올해는 킬러 5로 바꾼 게 킬러 5 중에 3문제는 공통문항 문제 수원수 2문제는 미적 2문제, 기하 2문제, 확통 2문제를 줄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단기간에 풀 수 있는 연습하는 거. 그리고 중킬러 때는 아시잖아요. 작년 수능 기준으로 하면 한 14번부터 19번까지 26번부터 28번까지 조금 아주 고난이도는 아니지만 시간을 끌 수 있는 문제 유형들만 10문제는 모아놓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 컨텐츠는 반드시 학생들이 문제 푼 그 다음 시간이 문제를 풀어주고 유사문항을 제공해주는 시간으로 저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만큼은 계속적인 꾸준한 피드백이 수업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어 킬러 9하고 영어 킬러 8은 주말에 보는 모의고사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등장한 게 과탐 킬러 7. 그래서 과탐을 만점 받는 목표로 하기 때문에 20문항 중에 어려운 7문항의 난이도를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진행할 거고요.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뒤에는 있을 거예요. 요거 말고 네 저기 보시면 과탐 3M이라고 있죠. 과탐 3M. 저거는 작년 기준으로 하면 18, 19, 20번 과탐에 저거는 의대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건데 고난도 과탐 문제를 진행하고요. 사탐 같은 경우는 고난도 문제를 저렇게 만들기가 어렵죠. 실제상으로는. 그래서 사탐은 핀 모의고사라고 해서 연간 18회 정도가 진행되는 모의고사를 계속적으로 주말마다 볼 겁니다. 사탐의 목표는 만점이잖아요. 하나 틀려도 100분위가 떨어질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클리 하이퍼 요렇게 나눠주거든요. 요게 일주일치예요. 요게 일주일치라서 요게 작년에 진행됐던 건데 날짜를 봐가지고 작년 마지막 주에 나눠줬던 거거든요. 수능이 밀려서 작년 12월 달에 시험 봤잖아요. 그때 나눠줬던 거 여기 안에 보시면 여기 지학, 생명, 화학, 물리, 그 다음에 수학, 국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일주일에 3일만 나오고 그래서 국수영 원과목 4개 그리고 문과는 국수영, 사탐의 생윤, 사문, 한지 이렇게 3과목이 내년에 3월 달부터 올해 3월 달부터 한 주에 한 번씩 계속 나갈 겁니다. 이것만 1년 내내 풀면 아마 6,000문제 정도를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학이 되게 강점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메디컬 워크북을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학생들 워크북으로 시즌 1에는 수원수 2, 시즌 2에는 선택 과목에 대한 워크북이 나가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풀고 저희 멘토나 강사들한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컨텐츠들이 진행되고요. 뭐 앞서서 아까 넘어간 거는 이투스 모의고사는 매달 한 번씩 보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국어 컨텐츠는 한수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간 모의고사나 바탕 모의고사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간 모의고사하고 바탕 모의고사는 저희가 독점 계약을 맺은 거는 아니라서 강사들이 선택 수업이나 특강 수업으로 그 수업을 깔아요. 그러면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저희 학원에서 시간 제고 푸는 모의고사로 푸는 모의고사는 한수 모의고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이건 저는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피드백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피드백이 되려면 학생하고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소통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일단은 질의응답은 저희가 질당 패드라고 해서 복도에 있으면 패드가 설치가 돼 있고, 내가 국어 질문을 7시 하고 싶어. 그러면 클릭해 놓으면 예약이 되고요. 자기가 공부하고 있다가 그 시간에만 교무실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시간이 없도록 하는 게 위한 방편이고요. 그 다음에 매일 멘토가 2명씩 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영수 강사들은 시간을 지정해서 질문을 받고, 그게 모자랄까 봐 저희가 멘토들 매일 2명씩 항상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 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꼭 가서 풀어달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 멘토들이나 강사들은 자기 과목에는 되게 자신 있어 하는 강사는 멘토거든요. 그러면 질문만 하지 말고 가서 수학 강사한테는 수학의 특정 파트가 잘 극복을 못 하겠는데 이걸 학습을 어떻게 되는지도 물어보고, 또 멘토들은, 저희가 멘토들은 매번 올 때마다 이 멘토는 어디에 강하다 이렇게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새롭게 영입한 게 이과 때문에 지학 1, 2의 달인 멘토가 있어요. 지학 1, 2는 다 맞은 애들. 그런 멘토한테는 지학 공부 어떻게 되는지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단순한 질문을 떠나서 학습적으로나 생활적인 면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질문해도 가능하다.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은 반드시 풀고 나서 다음 시간에 풀이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피드백이 항상 이루어지겠고요. 사과탐은 그 주에 사과탐 컨텐츠를 풀게 되면 반드시 다음 주 질문 시간에 자기가 푼 컨텐츠를 질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는 큐리, 요즘 AI가 유행이죠. 많이 시스템화돼 있고, 저희 시간표 있잖아요. 아까 나만의 시간표 집에서 클릭해서 만드는 겁니다. 시간표. 네, 그렇게 저희가 다 안내를 해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질문이요, 이럴 수 있잖아요. 특정한 질문을 꼭 강사한테 가서 풀어달라고 하기 귀찮아. 근데 당장 궁금은 해. 그래서 저희가 저희 강남하이퍼 학원 모든 교재의 풀이 동영상을 큐리라는 서비스에 탑재를 해놨습니다. 플레이스토어 가셔서 큐리라고 치시고 다운받으시면 핸드폰에 다운받을 수 있고요. 저희는 1년 동안 무료거든요. 저희 재원생은 1년 동안 무료예요. 당연히 외부 사람은 돈을 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교재에 있는 문제를 사진 찍어서 업로드만 시키면 바로 해설 강의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해놨냐면 학생들이 꼭 학원에 없을 때도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고, 자기가 다른 곳에서 학습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궁금한 교재에 대한 질문을 강사한테의 질문은 좀 깊이 있는 질문을 하고, 단순 풀이는 이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학습하라고 저희가 큐리 서비스를 진행하고요. 큐리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래 가지고 스크롤 하면서 문제를 찍어서 업로드하면 그거에 대해서 해설 강의가 이렇게 업로드가 돼요. 그래서 이 큐리 서비스 안에는 저희 강사들도 가입돼 있어요. 튜터로. 그래서 강사들이 튜터로 활동하다 보니까 문제 질문을 올려면 이거는 이런 풀이가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좋은 풀이도 더 올려주고요. 요거를 활용하시면 대단히 효율적으로 질문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도 학생과 강사가 어떻게 하면 빠르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한문항도를 좀 볼까요? 한문항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런 거죠. 그냥 최상위권을 가려면, 그러니까 아까 의대 경쟁률이 되게 올랐다 그랬죠. 메이저 의대 경쟁률이.
그만큼 그 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싸움이 되게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인문계 학생들 앉아 계시면 인문계 스카이는 그게 좀 달라요. 아우라가 달라요. 같은 두 학생이 딱 걸어오더라도 한쪽이 이과 연대생, 한쪽이 문과 연대생이면 문과 연대생을 더 쳐줘야 됩니다. 왜냐면 의대급이니까. 문과가 그만큼 힘드니까. 그래서 이 한문항을 막기 위해서 이건 예시거든요. 그냥 수학하고 물리 한 문제를 더 맞으면 부산대 의대가 메이저 의대로 바뀌고요. 연대 인문 갈 수 있었던 애가 수학을 3점짜리 한 문제만 더 맞으면 서울대 정치외교를 갈 수 있는 거죠. 한 문제 차이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한 문제를 막기 위한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딱 들어오는 첫날 저희가 사전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들어오면 1주 내지 2주를 걸쳐서 초기 상담을 다 할 거예요. 그리고 학습하는 과정에 매주 아까 말씀드린 컨텐츠를 주말마다 또는 주중마다 컨텐츠를 보잖아요. 그 컨텐츠 성적이 계속 누적이 될 겁니다. 그 누적된 성적을 강사하고도 교류하고 담임하고도 교류해서 그가 부족한 부분을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게 LMTI하고 저희가 요번에 인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정서적 안정감, 그 학생이 정보 처리를 제대로 직관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있느냐 너무 이타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이냐 이런 것들을 처리해서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 줄 거예요. 학생들한테 다 보여줄 겁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냐 예시로 보여드린 거예요. 예시로. 이런 포맷을 만들어서 학생하고 상담을 할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학생의 성향에 맞게 공부를 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은 되게 직관적으로 뭔가 잘 풀어내는 학생인데 그 학생한테 왜 너 개념에 계속 강조해봤자 그 학생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학생의 성향에 맞게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 학생의 성향에 맞게 수업을 들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습 성향을 체크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과목별 진단을 하는 거예요. 국어 수학에 대해서 또는 탐구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한 25가지에서 30가지를 딱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 질문에 답 체크를 하죠. 그 답 체크를 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제가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빨간 게 학생 답안이고요. 그 학생 답안이고요. 검은색 선이 전체 학생의 평균 답안이에요. 근데 8번이 빨간색이 약간 떨어져 있잖아요. 다른 평균 학생들보다. 보이시나요? 그래프? 잘 안 보이시나요? 여기 찝어드릴까요? 여기가 8번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은색은 여기 있는데 내 대답은 떨어져 있잖아요. 8번에 여기에. 네, 여기에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8번 질문이 뭐냐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가 어디냐예요. 질문이. 근데 이 학생은 고전문학이에요. 그런데 평균적인 학생보다 상당히 수치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럼 이 학생은 고전문학의 문제가 상당히 큰 거죠. 다른 학생들이 느끼는 어려움보다 더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러면 고전문학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할 건지를 유추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택 수업도 고전문학을 들을 수 있게끔 시간표를 짜주는 게 중요하고 또는 고전문학에 대한 문제를 더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러는 것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 더를 맞히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하는 것은 저희가 이거 작년에 6월 평가원 때 한 건데요. 보시면 요게 자기 성적이에요. 근데 요 밑에 표 하나가 더 있죠. 여기다가 담임 선생이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점수를. 그래서 어떻게 입력했냐면 야, 너 국어 2점짜리 하나만 더 맞아봐. 그리고 물리 3점짜리 하나랑 생명과학 2점짜리 하나 더 맞으면 딱 3문제 더 맞는 거잖아. 그러면 네 누적이 4%에서 3%로 올라가. 여기 밑에 칸이 모자라서 제가 넣진 않았는데 여기 막대 그래프 파란색 막대 그래프 빨간색 막대 그래프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파란색 막대 그래프를 때 갈 수 있는 학교가 왼쪽에 그려지고요. 빨간색 막대 그래프일 때 갈 수 있는 대학이 오른쪽에 이렇게 써져요. 자동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아까 연사로 있는 김병진 소장이 속한 교육평가 연구소에서 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상담할 때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야, 다음 목표는 여기야. 그럼 여기에 국어 한 문제 더 맞으면 또 수학 한 문제 더 맞으면 네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직접 눈으로 계속 보고 그럼 그걸 보면서 내가 학습을 어떻게 어떤 파트를 더 해야 되겠다는 게 인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담임하고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이 학생이 국어가 약하다. 그러면 담임이 국어 약점 지문을 분석해서 나눠줄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학생이 나는 독서 파트가 약한데 독서 중에서도 예술 지문이 약해. 그러면 예술 지문을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예술 지문에 유사한 지문들을. 그래서 그 지문들을 좀 더 분석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과학이 약한 학생들은 저희가 아까 데일리 컨텐츠를 나눠준다고 그랬으니까 이 데일리 컨텐츠 안에 있는 문제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수학은 오답원인 분석을 할 겁니다. 오답원인 분석은 그 문제를 맞았으면 왜 맞았는지, 그 문제를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원인을 저희가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유사문항을 줍니다. 작년에 줬던 유사문항집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 문제를 틀렸으면 이거하고 유사한 문항을 줘서 더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고 이 데이터를 누적을 합니다. 그래서 9월 달쯤에는 뭘 보실 수 있냐면 내가 개강할 때부터 9월까지 컨텐츠를 풀었을 때 수학의 어느 파트에 어떤 난이도의 문제를 가장 많이 틀렸는지를 줄 거예요. 9월 달 이후에. 그러면 그걸 보고 자기의 파이널을 구성할 수 있는 거죠. 난 1년 동안 했더니 진짜 웃긴 애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한번 봤더니 어떤 학생은 미적 어려운 문제는 다 맞는데 지수로그의 중난이도 문제를 제일 많이 틀린 학생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학생은 그 문제를 너무 쉽게 봐서 계속 실수를 하는 거죠. 근데 본인은 인지를 못하는 거지. 난 이걸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파이널에는 그런 종류의 문제를 좀 더 연습을 해서 틀릴 수 있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한 문제 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학습 관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 관리잖아요. 생활 관리는 요거 밑에 1층에 상담실 내려가시면 요거 있거든요. 요거를 다 줘요. 전 학생한테. 요거를 주고 요 안에는 요렇게 돼 있죠. 아까 혹시 건물 들어오실 때 붙여져 있는 것들 보셨으면 내려갈 때 한번 더 보세요. 요렇게 줄 거예요. 여기에 종이가 하나 있거든요. 이 종이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한 줄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주간학습 제대로 파악하기 줄임말이 주제파악입니다. 이것도 기분 나쁜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게 한 줄이 하루예요. 하루.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 공부를 할 때는 무슨 색깔이니? 약간 이 색.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요 색. 그 다음에 수학 공부할 때는 요 색. 이렇게 체크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모아보면 요 밑에 학습 시간을 적는 란이 있고요. 밑에. 그리고 인강을 보는 시간도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는 시간하고 일어나는 시간도 여기다 적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요거를 담임이 일주일 또는 2주마다 한 번씩 걷어요. 그래서 너무 균형학습이 깨진 경우 이런 학생들 되게 많아요. 국어 2시간 공부, 수학 30시간 공부 일주일에. 이런 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깨줘야 되는 거죠. 균형적인 학습이 되도록 계속 점검해 줄 겁니다. 그리고 잘 쓰면 저희가 커피 쿠폰도 줬어요. 대단히 유용하게 담임하고의 소통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불러다가 아무 데이터나 자료 없이 야, 너 열심히 하고 있어? 너 국어 약하잖아. 국어 열심히 해. 이건 상담이 아니에요. 그건 상담이 아니잖아요. 학생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학습했는지도 봐야 되고 아까 컨텐츠를 통해서 어떤 과목이 주로 약점인 것도 파악해 놔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담임하고 소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터디 그룹은
학생들끼리 진행하는 학습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들어와서 학생들한테 안내를 따로 할 거고요. 작년에는 의대 특별반 위주로 주로 진행을 했었는데 학생들 3, 4명에서 모여가지고 수학 30번 여러 갈래로 풀어보기, 토론하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은 저렇게 모아놓으면 장난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요, 너무 진지해서 대학 교수들끼리 토론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많은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기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터디 그룹. 요거는 필요하면 강사들한테 좀 부탁해가지고 약간의 조언도 좀 줄 수 있고요. 학생들이 좀 다양한 사고를 하는데 대단히 도움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수능은요, 진짜 사고력 시험이에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저도 학력고사 세대지만 학력고사는요,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많이 알면 장땡이었고요. 영어는 종합영어, 성문 종합영어, 맨투맨. 수학은 실력 정석. 보는 애가 짱이었고요. 그 친구들, 저도 실력 정석 저 고등학교 때 한 10번 본 것 같아요. 진짜 달아서 너덜너덜 해드릴까지 봤고요. 그거를 열심히 잘 보면 내신도 잘 봤고 수능도 잘 봤어요. 근데 지금은요, 문제가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기 5개 중에 꼭 2개가 헷갈려. 그래서 2개 중에 하나를 찍으면 꼭 그게 내 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깊이 있게 사고하느냐의 싸움인 거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많이 아는 건 다 많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공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습 시간도 충분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이런 스터디 그룹이라든가 소통을 하게 하는 강사 담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전문가이면서 소통할 수 있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이런 전문 강사와 담임이 중요하고 저는 제가 제일 뭐 여러 가지 써놨지만 딱 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 강남 하이퍼 본원의 강사들은 학생들의 정보를 알고 담임하고 소통하는 강사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잘 가르치는 건 묻지 마세요. 다 잘 가르쳐요. 강남 지역에서 이 정도 버티려면 잘 가르치지 못하면 버틸 수도 없어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중요한 건 학생들의 정보를 알고 내가 가르치는 반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학도 수학이 강한 학생과 약한 학생 나눠서 수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학이 약한 학생들끼리 모여 있으면 수학이 예를 들어서 2등급 하나 또는 3등급 애들이 모여 있는 반이 있어요. 그럼 그 반이 있으면 그 반의 학생들이 주로 뭐가 약한지를 알아야지 강사도 그걸 포인트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알고 있는 강사들이다. 담임의 핵심은 뭐냐면 학원에 늘 상주하는 담임이다.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담임을 하게 되면 그 지점만 나오지 않거든요. 강사들은. 다른 지점도 나가요. 그럼 다른 지점 나가는 날은 학원에 없잖아요. 그럼 누가 학생들을 케어해 줍니까? 저희 담임들은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오직 학생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아까 말씀드린 주제 파악 검토하고 그리고 수시 때 수시 상담해주고 정시 컨설팅 해주고 그 다음에 면접 준비해주고 이럴 수 있는 입시에 최적화된 담임들이에요. 그러니까 학원에 오면 늘 담임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항상 안정되고 학원에서 좀 불편한 점이 있다든가 또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늘 곁에 있다.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지 않은 담임이 있으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공 필수 수업은 여기 전공 필수라고 제가 일부러 매겼거든요. 전공 필수는 아까 말했던 공통 과목, 반드시 해야 되는 과목은 다 오전에 있고 오후에는 자유로 선택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다 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 시간표에는 10시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1단계나 1.5단계 정도만 내려가서 전체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저희가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1시나 11시 반 정도까지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 놓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팬데믹, 이 3차 팬데믹이 좀 잦아들고 있지만
지금은 그래도 2.5단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9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의실에서 강의하고 자습은 무조건 라이브러리에서, 라이브러리는 무조건 자기 지정석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꽂이는 항상 옆에 있기 때문에 책은 두고 다니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율선택 수업 그 홈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자율선택 수업을 국수형 기타 해가지고 2시간으로 해놨는데 이건 최소 실수고요. 자율선택 수업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4개도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 시간하고 잘 조율해가지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